네, 어느 지역이나 어느 지자체나 도시계획 구역, 도시계획 구역과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을 현재 향후 몇 년 안에 어떤 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것이다라는 기본 마스터 플랜은 다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겠죠. 도시계획 시설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이게 뭐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인프라입니다. 인프라가 얼마나 좋게 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이제 거주하는 이제 인구 구성 자체가 달라지고 또 부동산 가격도 그만큼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도시계획 시설과 서울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에는 2030 도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2030 도시 기본 계획을 현재 2020년도까지 잡았던 거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30 같은 경우는 도심권을 3개로 만들고 그다음에 광역 중심을 7개 권역, 그다음에 지역 중심을 12개로 나눈다. 이런 형태로 지금 개발을 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8, 9년 정도 후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 개발을 크게 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도심 같은 경우는 강남, 여의도, 영등포, 도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지역 중심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것들이죠. 뭐 수서라든가 사당, 봉천, 목동, 신촌, 공덕 이런 지역들이 이제 지역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광역 중심이 이제 실제적으로 약간 그 오렌지빛으로 들어간 지역인데요.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 마곡, 창동, 상계, 그다음에 가산, 대림, 용산. 얘기만 들어보셔도 이 지역이 뭐가 들어간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 도시 기본 계획 하에 움직이는 거고요. 그 기본 계획이 얼마나 잘 수립이 되느냐 또는 이행이 얼마나 또 빨리 되고 그 지역의 시설물들이 얼마나 잘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빨리 개발이 끝나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 시설은 뭐 도시계획법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도로, 광장,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부터 해서 학교, 도서관, 유원지, 운동장 뭐 이런 것들이 다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래서 철도, 하천까지 다 포함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중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도 분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아주 기초적인 시설이고요. 실제적으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도로와 상하수도, 녹지, 그다음에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사람들이 뭐 3, 4천 가구 정도 또 3만 가구, 2만 가구 그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신도시로 조성이 되게 되면 저런 것들이 먼저 배치가 되고 난 후에 그다음에 건축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서 실제 도시계획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 가장 큰 기본 계획 틀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법상 이제 도시계획법이 아니라 국토법상에는 기반 시설이 어떤 형태로 분류가 되느냐면 교통시설과 공간, 유통, 그다음에 공공문화, 방제, 보건, 그다음에 환경, 기초시설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은 당연히 뭐 도로, 철도부터 해서 항만 뭐 이런 거 들어가요. 궤도, 운하, 그다음에 주차장부터 자동차 정류장까지 다 이제 도로시설이고요. 공간시설은 이제 광장이라든가 공원, 녹지, 그다음에 이제 공공공지라든가 유원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공급시설은 당연히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라든가 방송통신시설, 그다음에 이제 의류 저장, 송유 설비 이런 것들 들어가야겠죠. 문화체육시설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체육시설과 연구시설, 복지시설 뭐 이런 것들,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제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뭐 사방, 방조시설 이런 거 들어가고요. 보건 같은 거 화장실, 공동묘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기반 시설들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지만 이 지역의 거주민들이 그만큼 편의롭게 거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루 종일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배출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반 시설들이 한꺼번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재개발 지역이 그만큼 또 공을 또 많이 들어야 되고요. 도로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에 또 광장이라든가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요.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요. 의료시설과 이런 것들 같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보면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발표하게 되면 택지 먼저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현재 보수가 되는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처음 입주한 단지가 그만큼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도시계획 시설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여건이라든가 기본 방향,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구 가구가 변화가 되고 있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현재 3, 4인 가족은 줄어들면서 혼자 사는 인구들, 특히 이제 굉장히 핵분열화된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가구의 또 구조 변화라든가 도시가 성장하고 가용지 고갈, 현재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현재 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정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시민이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느냐. 우리나라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문화의식 또는 이 생활의식 자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요구가 어떤 건지 지역 정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도시계획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급이라든가 운영 방식이 또 다각화된다. 운영하면서 또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지역 균형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형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 인프라, 생활 인프라, 도시는 기간 시설, 경제 개발 시설, 생활, 또 여가 문화 시설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자, 서울 지역 용도 지역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노란색 부분이 대부분 다 현재 1종부터 2종까지는 일반 전용 주거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붉은색 라인이 상업 지역입니다. 붉은색 라인 상업 지역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중구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송파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또 현재 요즘에 개발되고 있는 현재 강서 마곡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이제 상업 지역으로 용도가 배분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녹지 공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둘러싸고 있는 건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 토지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이 주변들 여러 가지 현재 전용 주거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은 현재 전용 주거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재개발 재건축 물량들을 손을 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 도시계획 시설의 유형별 비율로 봐더라도 교통시설이 87%, 그다음에 공간이 7%, 나머지 시설들이 유통 공급부터 공공 문화 체육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공간시설과 교통시설이 거의 지금 현재 70%대입니다. 70%다는 얘기는 교통시설과 공간시설 뺀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택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 서울시의 역세권 개발부터 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발할 지역들은 대부분 다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역세권 교통시설부터 해서 공간 이런 것들이 활용도가 더 높게 활용이 돼야 된다.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전철역 주변인데도 불구하고 4층, 5층밖에 안 되는 건물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현재 실제적으로 그 지역이 또 주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지만 뭐 비단 서울만 얘기면 아니겠지만 서울이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인구난, 특히 주택난부터 해서 주택 가격 안정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